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출석 책보다 희렌책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굿밤 훈이에요. 네, 여러분 이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식사해야지. 식사는 다들 하셨죠? 여러분들 식사는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맨이 아니고 땅맨이 땅 보러 가는 사람 같아가지고 땅 많이 갖고 싶은 땅맨이에요. 제가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을 요즘에 다시 정주행 중인데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래? 약간 개화기 패션. 개화기의 어떤 선비 패션 같은 느낌? 선비? 이번에 성별을 바꾸냐? 선비 패션은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요. 탐나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일교차가. 그러니까요. 약간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항상 몸 건강 제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나 젊지가 않아요. 젊은 날 시작하고 히트텍 같은 거 안 입고 다니고 막 얇게 입고 다니고 머플린다고 코트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는 거야. 이 배우님처럼요? 네. 내복도 좀 껴입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네. 그렇다고 추운 합니다. 거보다 나아요. 네. 오늘의 주제 이 배우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어차피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부연 설명은 다시 희렌이 알아듣기 쉽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빠밤 빠밤. 누가 진짜 무섭냐? 어. 누가 진짜야? 누가 진짜야? 누가 진짜 무섭냐 이거지 진짜로. 혼란스러운데요? 혼란스러워.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살짝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왔듯이 나 눈 보여? 너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여러분 커튼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잘 걷어. 네. 제일 무섭지 않은 사연을 말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늘 언제나처럼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의 사심을 담아서 벌칙 맞지. 수행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희렌이 한 번도 안 했네? 그치 누나? 그것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희렌이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그치. 사전에 회의하시는 걸 제가 아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 뭐 그냥 형평성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리떨이도지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둘만 알 수 있어. 벌칙 수행할 때 얼마나 더운지 그거 맞아. 얼마나 더운지 그때 나 이마 가오나시 자고 다음 회차까지도 그치, 나왔는데. 그치. 여러분 모르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셀프 벌칙으로 말레히센트를 한번 수행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봐 내가 썼지. 내가 썼어. 이런 말이 나올까봐 내가 썼어. 나도 같이 제 촬영을 2번이나 했다고요. 그 모자를 쓰고. 할 말이 없네요. 네. 저희가 본 무서운 사연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제가 먼저 Ship Ghost. 욕하신 거 아니죠? No. 제가 Ship. Ship. Shen 말고 Ship. Ship's Ghost. 배 타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 배 타는 사람, 특히 상선 기관사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 2등 기관사로 배를 타고 있는데 혹시 Ship's Ghost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실습 때 미얀마 부원에게 들은 건데 좀 오래된 배는 배에 지방령 같은 게 있대요. 배가 고장나거나 탈이 나서 아무리 뜯고 고쳐도 고쳐지지 않을 때 기관실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고쳐놓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끔 당직 설 때 컨트롤룸 창문 밖으로 흰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휙 지나가는 거 보기도 했고 혼자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좀 무섭다. 놀라운 건 얼마 전에 동기들끼리 얘기하다 말이 나왔는데 전부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고 신기했던 거는 배는 1년에 한 번 연차 검사라고 드라이 도크, 배를 육지에 올려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땐 기계들도 안 돌아가니까 기관부는 실기사인 저하고 2기사형 그리고 당직을 서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놀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기사형하고 술을 한잔했고 전 술김에 저도 모르게 기관실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기관실 컨트롤룸 바닥에 누워서 아는 형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누가 문을 확 열더니 일어나! 하고 고함을 지르고 가는 겁니다. 목소리가 딱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생각해보니 이 기사는 그때 23살이었고 아저씨는 배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술 취해서 누워있으면 와서 혼내기라도 하지 그냥 고함만 지르고 갔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술김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통화하던 형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형이 너 누가 소리 지르던데 전화 계속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얼마 전에 미얀마 부원들 중 한 명이 저보고 와서 혹시 기관실 벽에 페인트 칠을 하셨냐고 묻는데 굳이 사관이 페인트 칠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페인트 칠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벽에 페인트 칠을 누가 해놓은 것 같다고, 화장실 가기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칠해져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얘가 장난치나 싶다가도 실기사 때 들은 십 고스트 이야기 때문에 소름이 끼쳤죠. 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는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무서워. 그리고 이것들이 상상이 안 되면요,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거기서 고잉 메리고가 이제 전혀 운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아까 여기서 이제 언급해서 나왔던 그 드라이 도크라는 데가 박살이 나요. 근데 고잉 메리호의 이 십 고스트를 표현해내서 그림이 나와서 그 배를 끝까지 운행할 수 있게 도와줘요. 되게 말이 많아지시네. 이거는 불안한가봐. 원피스를 그린 작가가 어떻게 실제 어떤 기초적인 자료 조사들도 없이 만화를 그렸겠냐라는 거야. 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원피스가 귀신 이야기야? 누나 그런 말 하면 덕후들한테 매장당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꾸 고스트 오시게 하길래. 거기에서 이제 해적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니까 배가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을 해. 너무 모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간 상황이 돼서 이제 배를 어쩔 수 없이 운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그때 이제 선원들끼리도 배를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이 나는데 이때 고잉 메리고의 십 고스트가 나와서 배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고쳐줘.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만화식으로 표현해 준 거지. 이렇게 이 배우님 구구절절하게 말이 많아지는 거 보면 왠지 다음 회차에 벌칙 수행을 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원피스 설명할 일이야? 원피스 보신 분들이 이제 그림이 상상하기가 쉬우니까. 지금 원피스 팬이라도 동원해야겠다. 그치.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희렌이 벌칙을 한 번도 안 받았다니까. 여러분 왠지 좀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무서운 사연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제 희렌이 할 차례야.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무섭지 않은 사연에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깜짝 놀랐어. 어색할 때 이게 최고야. 피했네. 무슨 말로 봤어? 봤어요. 바로 피했어요. 목소리가 커진다 싶을 때 갑자기 몸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야, 아니 야. 여러분들, 야 이거 내가 편집자였으면 이거 지금 그냥 나갔다 이거. 저의 사연은요, 제가 읽은 사연 중에 좀 되게 많이 무서웠던 사연인데 짧고 간결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내 거랑 비슷한 난 거 안 걸릴 것 같아. 저희 집은 걸어서 30분 거리에 전철역이 2개가 있습니다. 떠올렸어. 좋은데. 좋은 데 사네. 한 곳은 시가지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고 다른 곳은 정말 허허벌판에 논이 펼쳐져 있어요. 약간 이상한데? 송도신도시 같은데? 떡백색권인데? 그런 느낌이네. 약간 송도신도시 같아. 그러게. 약간 컨츄리한 기분이 들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 길이 저녁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주변에 차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적막합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나 나고요. 잠깐만, 역세권인데 개가 짖는 소리가 이거 난다고? 이상하다 여기. 그러니까 약간 수도권 아닐까요? 야, 수도권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가로등이 하나 더 없다고? 이건 송도는 아니다 일단. 송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는 역으로 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논을 가로질러서 가요. 탁 트여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는 좋거든요. 아마 2012년쯤이었을 거예요. 그해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역으로 돌아왔는데 해도 다 지고 달이 뜬 건지 아님 먹구름에 가린 건지 무척이나 컴컴하더군요. 심지어 길에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20대 초반이었던 때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는지 좀 무서웠지만 별일 있겠나 싶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약간 전원일기 같지 않아? 여기 전원일기 BGM 깔아도 어울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길로 쭉 달리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맞은편 길에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소름 끼치고 공기가 차가운 느낌.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런 그런 느낌. 전부터 공포물들을 읽으면 한기가 느껴졌다. 뭐 이런 표현에 피식피식 웃고 넘겼는데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엄청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마철이었는데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온통 어둠 천지여서 거의 코앞만 보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아저씨는 선명하게 보였을까? 오, 그러네. 뭐야? 이상해서 다시 보았는데 어둡지만 뚜렷하고 선명하게 아저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조깅을 하면서 자전거랑 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지.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인지한다는 걸 알면 괴롭힌다고.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옆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깡인지 옆을 딱 봤는데 헐. 그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이렇게. 네. 얼굴은 거의 푸른 빛이 돌 정도로 창백했고요.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만 있는 대로 치켜 올라간 채로 노려보듯 저를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거의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슨 콜드빔이라도 맞은 양 얼어붙어서 자전거랑 같이 꼬꾸라졌는데요. 이 눈길에 길과 길 사이에는 도랑이 하나 있어요. 높이는 한 3m밖에 안 되는데 돌덩이들로 가장자리를 데코레이션해놔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보니까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그 표정으로 보고 뛰고 있었고 믿는 게 더 싫어.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제자리였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이상했어요. 무섭다. 문득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짧은 찰나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고 정말 본능적으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거리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한 속도로 달리다 옆을 봤는데 그 아저씨 여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조깅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데? 조깅하듯 달리면서 자전거의 최고 속력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저씨가 입꼬리가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활짝 웃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 뒤로는 옆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가로등이 나왔거든요.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밑,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의 합류 지점까지 가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안 보였죠. 다행이다 하고 헥헥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뭐야, 안 끝났어? 그 가로등 밑이 그 아저씨가 달리던 길과 내가 달리던 길의 합류 지점이었던 것을요. 그때 제가 서지 말고 집까지 쭉 달렸으면 됐던 걸까요? 참 이상하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길을 벗어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추운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저희 집 근처에는요 무당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집 근처로 가는 순간 옆집에서 벌컥하고 무당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니 사실 이 할머니가 갑툭튀하셔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 왜 갑자기 나와 씨. 대뜸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할머니 평소 목소리도 아니고요. 무슨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고선 할머니께서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도 대문도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신기하게 그 이후로 더 이상 춥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거짓말했어. 짧고 간결하고 강력하다면서 길고 간결하지 않고 강력했어. 생각하니까 되게 짧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길었네요. 읽을 땐 금방 읽혀서. 그러니까 정정당당이라는 게 참 이게 상대적이야. 사실 뭐 와 대박이다. 견제. 뭐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긴 거 사연 준비해 오시던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시입스 고스트
배의 영혼. 제가 무서워하는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달리는 귀신, 음. 웃는 귀신이거든요. 다 있어. 그게 다 접목되어 있던 음. 이야기여서 제가 무서워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전인 게 처음에는 되게 전원 얘기 분위기였단 말이야. 맞아. 더블 한적하게. 역세권에 뭐 논두렁 밭두렁 마음 놓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막 계속 쫓아오니까 한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무서워. 음. 그 마지막에 뭐 창문 닫아놓고 다 있으라 했잖아. 아. 곡성 같지 않았어 이것도? 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내게 더 재밌을 거야. 그렇다면 네. 더 재밌을 하와이 매점주인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네. 여러분 무서우신 땅맨이, 분들은 땅맨이.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뭐야? 기숙사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통금 시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들어가던 중에 룸메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띠리리리리링. 그래서 바로 받았죠. 네. 여보세요?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네. 정막, 고요 그 자체였어요. 통화할 때 들리는 그 아주 미세하고 낮은 잡음을 들리는데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웃기면 안 되는데. 옆에서 약간 알았어. 죄송합니다. 텐션이 안 넣을게요. 아니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그래도 아무 말이 없길래 소름이 돋아서 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서 방문을 열었죠. 우리 방이 현관문 쪽에서 옷장이 있는데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룸메는 그 앞에서 옷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하냐고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근데 룸메는 정말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계속 옷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핸드폰 어디 있는데? 하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룸메 핸드폰을 찾았는데 룸메 핸드폰이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화면은 켜져 있길래 봤죠. 근데 소름 돋는 게 통화 목록에 룸메가 나한테 전화 걸었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건 저한테 수신된 통화 기록은 남겨져 있고요. 저랑 룸메는 서로 장난치지 말라면서 다툼 직전까지 갔는데 룸메는 정말 자기가 아끼는 거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맹세코 폰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대체 저한테 전화 걸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나면서 이상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방 안에 멈춘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시계가 똑딱똑딱 거긴 소리가 났던 거. 근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밖이나 다른 방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리도 크지 않은 시계가 소리가 들릴 정도면 뭐 대화 나누는 소리, 불 켜고 꺼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시계 소리만 들린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좀 이건 약간 미스테리하다. 조금 뭐지라고 싶은 게 많지. 뭐지? 약간 신비한 현상들이. 미스터리에 딱 걸맞는 사연인 거. 미스테리 굿. 그러니까 미스테리 굿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거 궁금해지는데 지난번 회차 그치. 생각나면서 나를 뽑지 않으면 다음 회차를 들릴 수 있어요. 무리수. 다음 회차 있나요? 내가 만들어 올게. 뭘까? 이 방 안에서 소음 날 게 되게 많잖아. 예를 들면 카메라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나고 시계 그것도 약이 없는 시계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시계 소리가 되게 적막한데 탁 울리면 어. 조금 공포스럽긴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약이 없다. 그러니까 약이 없었다는 거지. 아. 이게 킬포야 여러분들. 킬포. 여러분 킬포 뭔지 아시죠? 킬링 포인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킬링 포인트.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연은 mylazyybok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네, 이변이 열심히 홍보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늘 저희 큰 힘이 되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의 이런 삶을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오오오오 이렇게 와 이렇게. 그치. 저도 약간 이러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무서운 사연과 이야기 들어. 야, 스페니쉬 베드로. 라디오계 베드로 히렌치. 목소리까지 안 나와. 라디오계 베드로예요. 베드로. 히렌치였습니다. 네, 저는 라디오계 트렌디. 저는 라디오계
짱맨이. 짱맨이. 하와이 매점 주인님이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는 얼른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굿디 히덴추였고요. 네. 굿밤 훈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와이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네. 누나 식사는 했죠? 근데 아니 빈속이면 저럴 수 있어. 도돌이 표현 줄 알았어요. 갑자기 혼미하다 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복스럽다. 복스럽다. 닥쳐. 아니 약간 근데 내가 보니까 네. 나의 까부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누나랑 희렌이랑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아 왜요? 둘이 담소 나누고 나를 약간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게 시청자들을 끄는 것 같아. 이 배우님이 웃기는 포인트에서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굉장히 겸손한 척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다고 이 배우님 안 뽑을 줄 알아요? 맞아.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이미지 까는 거였어?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정당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정당당하게. 이 사람이라고 말씀. 네, 정정당당하게. 나 여기 커튼 좀 쳐줄래? 치워! 여러분 아무튼 진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